반갑습니다. 짜임새 있는 탄탄한 강의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오늘은 28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도 이제 중요했고요.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개념들이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리고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팁들을 좀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팁이라기보다는 개념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복소수에 대한 얘기도 조금 했잖아요. 그 오메가라고 하는 거. 그때 이제 x세제곱은 1에 대한 거는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에서의 근은 좀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특별하게 언급이 안 되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문제풀이 할 때 조금 사용하면 편한 것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념 초반 때 그 얘기를 살짝 했다가 이제 나중에 문제 풀고 나서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들 하고, 그리고 오늘의 본 개념은 이제 부등식과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들을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값이 있는 것도 배울 거고요. 뭐 다음 시간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의 형태들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방정식들을 풀이하는 것, 부등식을 풀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있냐면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나왔을 때 이걸 사실 외우면 편하긴 하겠지만 무조건 외운다고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외워놓고 내가 적절할 때 써야 되는데 그걸 적절하지 않을 때 써버리면 오히려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원칙만 좀 지키시는 그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가 유도가 되는 건,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들의 여러 가지 성질들이 유도가 되는 건 결국 이걸 풀어내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x 빼기 1에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1이었습니다. 자, x 빼기 1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근이 나오겠죠? 얘는 무슨 근이 나와? 실근이 나오고요. 자, 뒤에서 무슨 근이 나와요? 허근이 나와. 판별식 써보면 알겠지만 얘가 허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허근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거든요. 그 허근을 뭐라고 한다는 얘기야?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거, 이젠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암기할 수 있으면 암기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 요식만이라도 꼭 기억을 하세요. 요식. 요걸 계속 이용할 거거든. 됐죠? 자, 첫 번째, 오메가도 어쨌든 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0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x값에 오메가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의 바의 세제곱도 얼마야? 1입니다. 자, 이게 나타내는 건 우리가 직접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요, 거듭제곱의 형태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장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2025제곱에 대한 걸 풀어낼 때 오메가 세제곱에 대한 것들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3의 배수에 대한 걸로 묶어버리고 나머지에 대한 것들만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여기에 그냥 그대로 넣는 거야. 오메가 더하기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얼마더라? 0이더라.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자, 요걸 이용하는 건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원하는 것들을 찾아서 꺼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 바의 제곱이야. 그러면 얘를 만약에 오메가 바에 대한 걸로만 표현하고 싶다면 마이너스 1 빼기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걸로 이항시킨 다음에 처리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1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걸 간단하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제곱으로 바꾸셔도 괜찮다고요. 됐지? 자, 세 번째가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요 두 번째하고 첫 번째는요, 이 방정식의 근이다라는 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자, 어떻게 돼?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방정식 자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자,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건 얼마예요? 1이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걸 이용을 하면 얘를요 적절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이더라.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또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에 있는 거 뭐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겠지만요, 이 친구에다 여기다 오메가 제곱을 곱해요. 그럼 오메가 세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야. 그쵸? 그러니까 오메가 분의 1이었는데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제곱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그건 1일 거니까 식에는 영향을 안 줘. 하지만 오메가의 세제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그러면 얘는 결국 오메가의, 바가 아니죠.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오메가의 제곱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까요? 자, 지난 시간에는 얘와 얘가 같다는 걸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걸 대입해가지고 해결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해결을 해도 괜찮다.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조금만 더 심화적으로 가보면, 심화. 우리가 x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1의 그냥 뭐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쓸게요. 아예. 자, 방정식 x세제곱 빼기 1이라고 그냥 바꿉시다. 요거에 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근을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실근과 허근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또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라고 쓸 수 있습니다. 됐죠? 근데요,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게 뭐래? 오메가 분의 1이고요. 오메가의 제곱이래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오메가와 오메가 분의 1이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1 또는 오메가 또는 오메가의 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형태가 이렇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걸 1과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기억할 수도 있겠지만, 켤레복소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오메가 하나에 대한 걸로 내가 역수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걸 제곱하는 형태로도 표현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이게 첫 번째 거였고요. 두 번째는 똑같아.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방정식일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걸 인수분해합니다. 그럼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바뀌겠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 노란색으로 표현하면 얘가 무슨 근? 실근이다. 얼마?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될 거고요. 자, 또 얘가 무슨 근이래요? 얘가 허근이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에서의 허근을 내가 만약에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한다면, 그쵸? 똑같은 방법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첫 번째 1번. 오메가의 세제곱은요, 이번에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메가의 바의 세제곱은 얘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자에 대한 걸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들이 요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요 형태일 때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를 허근이라고 하는 걸로 그냥 표현한다면 여기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그냥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는 대부분의 요 방정식으로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 관계식을 아예 외워버리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대로 전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오메가라고 표현을 안 하고 가끔 가다가 뭐 알파와 알파 바라고 표현을 하거나 베타와 베타 바라고 표현하거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건 표현에 대한 문제야. 자, 두 번째. 똑같이 갑니다. 오메가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얼마예요? 0이고요. 또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더하기 1은 얼마야? 0. 이렇게 갈 거라고요. 괜찮죠? 자, 세 번째.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거를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떻게 이해해? 그렇지. 요거대로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합하면 뭐가 될까요? 요 방정식이야. 요거. 얼마? 1입니다. 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얼마일까요? 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요거
를 아까 위에 있는 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 친구는 오메가 바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분의 1로 그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치? 자, 근데 여기다가 내가 이걸 곱해볼게. 오메가의 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는 오메가의 세제곱분의 오메가의 제곱이 될 거야. 근데 이 오메가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게 요 방정식에서는요 얼마예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아까도 여러 번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는 오메가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많이 표현을 하고요. 요 방정식으로 간다면 이때는 뭐 알파는 베타로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메가로 표현하더라도 표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뭐 내가 암기한 거랑 다른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안 돼. 알겠죠? 그냥 복소수의 범위로 확장을 했을 때 허근에 대한 걸 표현한 거다. 어떤 그 오메가라고 하는 문자를 이용해서.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계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얘를 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메가에 대한 정리는 마무리를 하고요. 자, 3차 방정식에서 요게 이제 사실은 다 3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한 걸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필기는 그 2차 아니죠? 2차 아니라 그 3차 방정식 파트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제목으로 적겠습니다. 3차 방정식에 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선생님 이걸 외워야 되나요? 외우면 편해. 알겠지? 외우면 편해요. 자, A에 만약에 이 친구가 인수분해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갈 수 있거든. x-알파와 x-베타와 x-감마라고 하는 걸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뭐 허근이든 실근이든 상관없겠지. 어쨌든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고.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세 근은 이렇게 될 겁니다. 세 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 세 근에 대한 걸로 요 식을 전개하면 뭔가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까? 자, 요거 x 세제곱이 될 거고요. 그 다음 2차에 대한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가면 돼. 일단 x 두 개를 묶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를 묶으시면 돼요. 알겠지?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감마의 x제곱. 자, 그 다음 x 두 개를 이렇게 묶어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는 상수야.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 자, x를 이렇게 두 개 묶어요. 그러면 x제곱의 마이너스 베타가 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베타의 x제곱이 되겠지. 괜찮아요? 여기 a는 바깥에 있고 여전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1차에 대한 것도 보겠습니다. 1차는 여기에 있는 거 x 하나 갖고 오고 나머지는 상수들만 갖고 오면 돼요. 해볼까? 베타 감마의 x고요. 자, 요 x만 갖고 오고 나머지를 묶어볼까? 그러면 알파의 감마의 x 이렇게 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에서 저 감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 볼까요? 요거는 x에 대한 거 나머지. 그럼 얼마가 돼? 알파, 베타, 그 다음 x 이렇게 되겠지.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상수에 대한 것만 딱 처리해주면 되겠죠?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될 거고요. 얘가 0이 되더라. 돼요? 조금 더 예쁘게 정리를 해볼까? A에 x 세제곱이에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의 x제곱 더하기 얘는 뭐야? 알파, 베타, 베타, 감마 더하기 알파, 감마, x 더하기 뭐예요? 더하기 아니지.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겠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세 개의 근의 합 아닌가? 알파, 베타, 감마? 자, 얘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오 각각을 두 개씩 묶어가지고 더한 거네. 얘는 세 근의 곱이겠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제 A가 이제 전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A가 이렇게 전개가 되면 A분의 요거 A 곱해진 거 그대로 가면 A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를 하고 원래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를 붙인다고 해버리면 플러스가 되겠죠?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돼. 자, 이게 뭐야? 근의 합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라는 형태로 본다면 지금 제가 이거 전개한 건 뭐가 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은 얘가 전개가 될 거니까 a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겠지? a분의 a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뭐 알파 감마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럼 여기에 있는 거는 요거 그대로 약분을 시키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알파 감마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거는 뭐야? 요거는 그렇지. a분의 그냥 c를 한 거예요. x의 세제곱 개수분의 x의 개수를 처리한 거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마지막은 자, 얘도 여기에 이제 곱해질 거야. 그러면 a분의 a의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건데 요게 알파 베타 감마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이렇게 부호가 예쁘게 나오겠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뭐다? 마이너스의 a분의 뭐다? d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a분의 b, 그 다음 a분의 c, a분의 d라고 하는 게 근들의 어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오는데 첫 번째 건 뭐가 붙어야 되고요? a분의 b에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 건 그냥 a분의 c. 자, 마지막 마이너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풀이 할 때 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뭐 요거를 외우면 당연히 좋겠고 여러분들이 심화적인 그 어려운 문제까지 가려면 외워둬야 하나의 무기를 또 장착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 이제 3차 방정식에 대한 것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복소수 오메가와 오메가 바라고 하는 그 근까지도 다 해결을 했고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까지도 해결을 했고요.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으로 가보죠. 여기는요, 여러분들 계산이야. 계산. 근데 계산의 장점은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막 어렵게 아이디어를 떠올릴 필요가 없어. 그냥 손이 먼저 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단점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 그러니까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빨리 푸는 그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되고 반복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속도가 빨라져요. 그치? 요즘 뭐 러닝이 좀 유행이라고 하는데 러닝 하려면 만약에 내가 마라톤을 할 거야. 근데 그 마라톤을 그냥 난생 처음으로 태어나서 신청한 다음에 그냥 그날 가서 처음으로 한다. 돼요? 안 되지. 그죠? 선생님이 이제 수영 요즘은 좀 잘 못하는데 수영을 할 때는 이제 25m 하고 50m가 있거든요. 근데 50m를 처음에 할 때는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25m에서 여러 번 왕복으로 일단 50m를 연습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50m에 있는 트랙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야 좀 될까 말까예요. 숨이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도 속도가 빨라지려면 이게 그 전까지 실전처럼 연습이 반복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풀어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 계산이기 때문에 부호나 이런 것들의 실수가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뭐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중학교 때 배웠거든요. 자, 거기에서 정의하기로는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가 2개인 거예요. 문자가 2개인 거. 아시겠죠? 물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2개 정도고요. 그렇다면 연립 방정식이긴 방정식인데 얘가 몇 차란 얘기야? 2차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꼴은요. 첫 번째 요런 꼴이 있습니다. 하나는 1차식이고요. 하나는 2차식인 꼴이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 거. 자, 두 번째 형태는 2차식이 있고요. 그 다음 또 2차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형태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가 된다면 연립으로 되어 있다면 얘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냐? 일단 1차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 x 더하기 y가 뭐 4래요. 그러면 문자가 두 개거든? 얘가 2차식이거든요. 근데 얘가 1차기 때문에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쵸? 그래서 한 문자로 정리 후에 뭘 할까요? 그렇지, 대입을 하면 돼요. 알겠어요? 자, 근데 여기가 2차이기 때문에 그걸 대입했을 때 x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x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될까요? 여기에 따라 y 값이 또 결정이 될 거야. 자, 근데 이게 하나의 쌍이 있고요. 또 어떤 x에 따라 또 다른 y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 두 번째 두 가지 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립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근들을 다 구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근을 구할 때 x, y에 대한 거 하나, x, y에 대한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순서쌍처럼 표현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답으로 정확히 적어내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막 이렇게 쓰면 안 돼요. x는 뭐 a고, 그리고 뭐 x는 b고, 그리고 뭐 y는 c고 y는 d더라. 이렇게 아무 구분 없이 이렇게 쓰잖아? 그러면 x는 a일 때 y가 d라는 건지 c라는 건지 이런 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딱 묶어서 x는 a일 때 y는 c고요. 또 x는 b일 때 y는 d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때 또 주의해야 될 것.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거든요. 근이? 그러니까 근을 표현할 땐 뭘로 표현한다? 또는으로 표현한다. 또는. 알겠지? 그래서 꼭 또는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서술형과 수행평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사소한 데에서 감점 당하시면 안 되겠죠, 절대. 됐을까요? 첫 번째 건 그냥 한 문자로 정리하고 대입하면 되겠구나. 어렵지는 않은 그런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2차식과 2차식이 이렇게 있는데요. x제곱과 그 다음에 뭐 y제곱, x제곱, y제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원칙을 꼭 지키셔야 돼요. 원칙. 자, 인수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면 문자들이 다양하게 섞여 있으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걸 포기하면 안 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 놓으면, 근데 그 인수분해 된 건 얘가 될지 몰라요. 당연히 뭐 한 거부터? 쉬운 거부터. 그치?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하나는 x는 y에 대한 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뭐 여기에 상수가 붙을 수도 있겠고, 또 x는 또 다른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알겠죠? 뭐 상수가 있든 없든 그거는 문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 그러면 얘도 결국은 한 문자로 표현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요 1번식을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돼요? 또 2번을 대입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해를 구해주셔야 돼요. 알겠니? 얘에 대한 것도 해가 될 수 있고요. 얘에 대한 것도 해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번 대입했을 때에 대한 관계식, 2번 대입했을 때에 대한 관계식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의 해를 다 적어주셔야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오늘 하는 개념 중에서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하긴 하는데요. 얘는 뭐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만 풀어야 된다는 아니야. 하지만 이런 형태가 있다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x 더하기 y와 그 다음에 x, y가 나와 있는데요. 얘는 합이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죠. 그치? 얘는 뭐야? 곱이라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럼 합과 곱이 나왔다? 그럼 아까 초반에도 했지만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썼잖아요.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의 근과 계수의 관계로 이걸 새롭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요? x와 y가 근이 되도록 하는 2차 방정식을 생성해내는 거야. 어떻게 될까? 문자는 t라고 그냥 해보고요. 여기 합이야. 그럼 합이 a가 되려면 마이너스 at가 돼야 되겠죠. 왜? a분의 b라고 하는 거에서 마이너스 붙어야 근의 합이 나오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어야 요거분의 요거 하게 되면 a라고 하는 게 근의 합이 되겠다. 또 b가 될 거고요. 얘가 0이겠다. 그래서 요렇게 2차 방정식을 생성을 합니다. 생성 후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인수분해를 하셔서 또는 뭐 근의 공식을 써도 되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건 인수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인수분해를 풀리긴 할 거예요. 이걸 통해서 뭐를 구하는 거다? 해를 구하는 거다. 그 해가 뭔데? x, y에 대한 해가 나오겠죠.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연립 방정식이야 그냥. 근데 앞에 근과 계수의 관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에 대한 문제를 하나 여기다 껴 넣은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 때 배웠잖아. 근데 얘를 이제 중학교 때 보던 관점과 고등학교 때 보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배웠으니 너 한번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볼래? 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차원적으로는 되게 고차원적인 아이디어긴 해요.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익혀야 되는 건데 어쨌든 초반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거꾸로 내가 방정식을 생성해낼 수도 있겠구나. 항상 방정식을 풀어내는 것만 했지만 됐어요? 자, 이제 이 방법들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제도 한번 풀어보고 자, 연립 방정식이 있고요. 요거의 해를 구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건 몇 차예요? 1차. 두 번째 건 2차. 그러니까 얘는 1차로 되어 있는 걸 정리한 다음에 뭐 하면 되겠다? 대입하면 되겠다. 됐지? 자, y는으로 바꾸는 게 좀 더 편하겠죠? 마이너스 2x 더하기 5가 될 겁니다. 자, 여기다 대입해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5의 제곱은 10이 될 겁니다. 괜찮죠? 얘를 대입한다고요. 어디에? 여기에. 자, 요거 풀어내야지. x제곱에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20이야. 플러스 25에 빼기 10은 0이겠죠. 됐나요? 자, 5x제곱 마이너스 20x 플러스 요거 처리하면 얼마야? 15가 될 거고요. 자, 5로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이 될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죠. x 빼기 1과 x 빼기 3은 0이겠구나. 따라서 답은 x는 1 또는 3이잖아. 근데 우리가 x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x가 1일 때 y에 대한 값도 구해줘야 된다고. y는 얼마일까요? x가 1이야. 여기 1. 그럼 얼마? y는 3. 자, x가 3일 때 y는 얼마일까요? 여기다 넣어봐.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얘와 얘를 묶어주고 중간은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다. 요걸 써줘야 됩니다. 마지막에. 알겠죠? 요것까지만 딱 쓰고서 오케이. 다 맞았어. 다 틀린 거야. 알겠죠? 자, 이제 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어볼게요. 유형 3번이고요. 얘도 똑같습니다. 1차와 2차로 되어 있죠? x 빼기 y는 4라고 되어 있네? 그러면 하나로 정리해야지 뭐. y는 아니면 x는으로 할까요? 이번엔 y 플러스 4라고 됩니다. 요거를 뭐 하라고요? 대입하라고요. 오케이. 대입합시다. 자, 얘는 x제곱 x제곱에다 이제 대입했으니까 y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4의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y 제곱은 5가 되겠다. 괜찮니? 좋아요. 자, 요거 다 풀어줍시다. y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8y 플러스 16. 자,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y 제곱 빼기 5는 0이겠다. 좋아요. 자, 밑으로 전개를 해보면 얘와 얘 y 제곱만 남겠지? 자, 얘하고 처리합니다. 얼마예요? 12y. 자, 얘하고 처리할 거예요. 얼마? 플러스 11. 오케이. 자, y 플러스 11, y 플러스 1은 0이겠다. 자, 그러면 y 값이 하나는 얼마야? 마이너스 1. 하나는 마이너스 11. 자, y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자,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 실제 근을 쓸 때는 이렇게 써야지. x는 y는 자, y로 먼저 구했기 때문에 y를 써요.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다 넣어야지 뭐. y 마이너스 1일 때 x값 얼마래요? 3이래.
오케이. 자, y는 마이너스 11일 때 여기 넣어봐. 얼마야?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아, 이렇게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자, 답 쓰는 것까지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해볼까? 우리? 유제 3번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우리 지금까지는 이제 1차식이랑 2차식만 나왔잖아. 얘는 2차식이랑 2차식이에요. 믿음을 가져. 어떤 믿음?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믿음. 자, 첫 번째 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럼 y라고 하는 걸 눈에 거슬리게 보지 말고 만약에 그냥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더라. 아, 그럼 이건 인수분해 된다는 거 너무 쉽게 보이잖아. 그치? 여기에 뭐만 붙어 있는 거예요? y제곱과 y. 자, 그럼 이렇게 되지 않을까? x 마이너스 2y와 x 플러스 y는 0이구나.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해봐. x제곱, xy, 마이너스 2xy. 그치? 두 개 하면 마이너스 2y 제곱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이 여기까지가 인수분해를 된 거야. 그러면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식이 몇 개가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x는 2y 또는 x는 뭐라고요? 마이너스 y라고요. 요게 1번, 요게 2번식이라고요. 1번, 얘가 2번식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거는 이 밑에 위에 있는 걸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만족되는 상태에서 두 번째 거에 대입을 해봐야지 우리가 또 해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것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에 대한 걸로 한번 해보자. 1번 대입을 합니다. x에다가 2y를 넣어요. 그럼 얘는 4y의 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2y 넣게 되면 마이너스 4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생각보다 뭐 간단하게 나오죠. 자, 2번을 대입해보자. 뭘 넣어요?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되겠네. 마이너스 y 넣어보자. y 제곱이야. 그리고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은 마이너스 4가 될 겁니다. 됐나요? 쭉쭉 y 제곱은 4가 될 거니까 y는 풀마 2가 될 거예요. 자, 일단 y 값이 뭐래? 풀마 2래. 자, 그러면 y만 구하면 돼? 아니잖아. 뭐도 구해야 돼요? x. 어디에 있는 걸 넣었지? 여기 있는 걸 넣었죠? 그러니까 y는 2가 나오는 것과 y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에 따라 x 값이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줍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방정식의 근이야? 1번을 대입했을 때. 됐지? 자, y는 2예요. 그럼 여기다 2 넣어봐. 4야, 4. 그래서 x는 4가 나올 거고요. 자, y의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여기 넣어요. 마이너스 4야. x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됐어? 그리고 여기 중간은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요거 처리해볼까? 요렇게 y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당연히 실근은 아니겠지만 y라고 하는 거는 허근이겠구나. 뭐가 나와요? y는 뿔마 루트 2i가 되겠구나. 그죠? 요거 제곱해봐. 2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또 마이너스 루트 2i 제곱하면 똑같아. 2i 제곱. 됐나요? 자, 그럼 요게 또 요렇게 나오겠지? y는 루트 2i일 때, 또 y는 마이너스 루트 2i일 때. 자, 그럼 그때 x값은 어떻게 될까? 넣으면 되죠. 어디에? 2번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넣으래요. 마이너스 루트 2의 i고요. 얘는 부호 반대니까 루트 2의 i가 될 거다. 그래서 얘와 얘가 중간에 또는으로 연결이 될 건데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죠. 얘가 2번을 대입해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어쨌든 얘도 근이고 얘도 근이야. 그러니까 얘들 다 또는으로 연결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근이 몇 쌍이 나와? 4쌍이 나오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요 형태가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수도 많이 나오니까 요 1번에 대한 거 정리를 좀 철저히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좋습니다. 자, 2번은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로 떠올려서 한번 해보자고 했잖아. 자, 실제 그렇게 되는지 볼게요. t에 대한 방정식으로 씁니다. 자, x 더하기 y가 4예요.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이
4란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4t가 돼야지. 돼요? 또 두근의 곱은 3입니다. 요렇게. 요거 뭐 돼? 아까 말했잖아.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3은 0이겠다. 자, 그럼 t 값은 1 또는 3이거든요. 근데 이 t 값이 뭐야? 얘의 근을 지금 내가 뭐라고 했니? x와 y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서 식을 세워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을 거꾸로 유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거? 그렇지. x가 1이 되면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지. y는 3이 되고요. 괜찮아? 또 x가 3이 된다면 y는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1차식과 이제 1차식에 대한 거라고 했지만 이 밑에가 지금 몇 차식인 거예요? 2차식입니다. 얘가 2차식이에요. 됐지?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에 대한 해로 여러분들이 도입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x와 y에 대한 것들은 각각 1차식으로 보여지지만 지금까지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에 대한 방정식 저 1번도 그랬고 그 앞에 있는 것들도 그랬고 근데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내가 1차식처럼 보이지만 x, y 두 개를 곱한 것 자체도 2차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안 푼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될까? 대입하면 돼. 어떻게? y는 4 마이너스 x가 될 거고요. 저기다 대입해봐. 그럼 얘는 x에 4 마이너스 x는 3이 될 겁니다. 됐죠?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4x는 3이 될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은 0 이렇게 된다고요. 괜찮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가 됐고 플러스가 되겠죠? 오케이. 그럼 x 빼기 1과 x 빼기 3은 0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x는 얼마고요? 1이고요. 또는 x는 3이라고. 됐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립 1차 부등식입니다. 이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부등식의 해를 어떻게 구했는지만 잘 생각하면 되거든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구했었지? 가장 기본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걸 뽑아라. 그럼 뭐야? 수직선이야, 수직선. 됐죠? 수직선 상에 이걸 표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x라고 하는 게 2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수직선을 그려보고요. 여기에 x축 여기가 2야. 그럼 2에 색칠을 하고 이것보다 큰 부분, 크거나 같은 부분 요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x가 2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하나는 x는 7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대. 근데 7보다 작거나 같기도 해야 돼. 그럼 여기를 7이라고 한다면 요만큼을 색칠하고 여기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실제 답은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때 해는 x는 2부터 얼마까지가 되겠다? 7까지가 되겠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립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각에 대한 그 식들의 부등식을, 그러니까 식들의 결과를, 부등식의 해를 수직선상에 표현을 하고요. 그것들끼리 겹치는 부분만 답으로 꺼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뭐 x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x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만 표현이 안 되니까 fx라고 하는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만약에 gx라고 하는 게 뭐 0보다 작거나 같대요. 여기에 있는 이 부등호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미만, 이하, 이상, 초과 이런 것들은 우리 중학교 때 다 했던 내용이니까 얘에 대한 걸 하나 풀고요. 또 얘에 대한 걸 또 풀어. 알겠니? 자, 그럼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게 만약에 요거였고 얘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게 뭐 만약에 요거였어. 그러면 그들끼리 중복되는 영역만
뭘로 표현하면 되겠다? 해로 표현하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바탕으로 하면 되는데 얘는 어렵진 않아요. 수직선만 좀 잘 그리면 되거든. 한번 해볼까 우리? 유형 4번입니다. 자, 첫 번째 거 얘도 1차식이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이야. 연립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하래요. 첫 번째 어떻게 할까? 얘를 풀어요. 그지? 얘를 풀어. 그럼 얘는 2x. 그리고 얘는 숫자들만 옮기면 20 이렇게 되겠죠? 얘 약분해. x는 뭐보다 작다? 10보다 작더라. 두 번째는 얘 푸는 거잖아. 푼 거예요. 얘는 2x가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죠? 그러면 x는 뭐가 되겠니?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럼 요거에 대한 건 이렇게 푼 거지. 그럼 얘가 나왔어. 그쵸? 두 개를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어디에? 그렇지. 수직선상에.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수직선을 안 그리고 그냥 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2차 부등식이나 이런 것들 할 때도 당연히 그 연습을 하긴 할 텐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눈에 직관적으로 보이고 뭔가 그 값에 대한 걸 머릿속으로 암산하는 것보다 직접 써보거나 하면 훨씬 실수가 줄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해봐. 오래 안 걸리거든. 3이고요. 얘는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럼 3보다 어떻대요? 얘는 크거나 같다지? 그럼 여기 색칠 해줘야 돼.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10보다 작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색칠해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체크해보자. 얘가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쵸? 따라서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요. 3보다 크거나 같고 또 1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을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fx와 gx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뭐 크다, 뭐 이렇게 다 표현되어 있어도 어쨌든 그걸 풀어내야 되고 각자 그런 다음에 중복되는 영역들만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4번도 한번 볼게요. 부등식 마이너스 2x 더하기 6과 그 다음 3x 빼기 4, 그 다음에 x 더하기 8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개념 쪽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그때 제가 그냥 표현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직접 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왔고요. 여기에 있는 요것과 그 다음에 얘와 그 다음에 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의 식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하냐? fx와 gx와 hx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면 2개씩 묶어내시면 됩니다. 얘와 그 다음 얘로. 가운데 있는 건 겹치게끔. 알겠지? 왜 그러냐면 선생님 fx하고 hx랑 비교하고 fx랑 gx랑 비교하면 안 되나요? 그럼 g와 h가 비교가 안 돼. 그렇잖아. 여기 제가 있고요. 제가 있고요. 여기에 연예인 중에 엄청 큰 서씨 연예인이 있습니다. 키가 엄청 커요. 그리고 누구라고 할까? 선생님의 딸. 선생님의 딸이 이렇게 있습니다. 셋이 키를 비교하고 싶어요. 키를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둘을 먼저 비교해요. 알겠지? 둘을 비교했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약에 비교를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와 얘를 비교한 거는 얘가 작고 얘가 크구나. 또 얘와 얘를 비교한 거는 얘가 작고 얘가 크구나 라고 결과는 나오겠지만 결국은 누가 제일 크다는 건 파악이 돼. 얘는 파악이 되겠지만 얘와 얘는 비교가 안 되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와 얘를 비교하고 얘와 얘를 비교해야지만 세 개에 대한 게 정확하게 비교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세울 때도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gx가 hx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그거 그대로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이 3x 빼기 4보다 작거나 같고요. 3x 빼기 4가 뭐보다 작거나 같대요? x 더하기 8보다 작거나 같대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건 5x
그리고 이거 넘어가면 10이 될 거고 2가 우리 경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직선상으로 표현했을 때. 됐니? 또 밑에 있는 거 해보면 이항이에요. 2x가 될 거고 얘는 넘어가면 12가 될 거예요. 그럼 x는 얼마? 6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6이 경계가 되는구나. 자, 그렇다면 이 두 개에 대한 뭘 표현해? 수직선상으로 표현해야 되겠지. 응? 자, 2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냥 요거 x라고 하고요. 요거 1번. 요거 1번에 대한 거. 자, 2번은 어떻게 돼요? 6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포함이 되면서 얘보다 작거나 같겠지? 요게 2번. 그러면 2번에 대한 거. 자,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이 해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요 영역이 해가 되는 거고요. x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또 뭐보다 작거나 같다?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2와 3과 4와 5가 될 거야. 그럼 요거 두 개 더하면 7이고 7이잖아. 답은 얼마예요? 14가 되나요? 6도 있죠? 큰일 날 뻔했네. 요게 7이고 7이고 14 더하기 6이니까 얼마? 20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겹치지 않아. 연립 1차 부등식을 해결을 했더니요. 어떤 건 2라고 나오고 6이라고 나왔는데 1번에 대한 걸 해결하니까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2번에 대한 걸 해결을 하니까 이렇게 됐대. 이렇게. 만약에. 그럼 이건 뭐야? 얘 따로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얘와 얘가 분명히 겹쳐야지만 이 연립 1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겹치지 않아. 그 말은 뭐가 없다? 해가 없다라고 하셔야 돼요. 됐을까요? 무조건 뭐 되는 것만? 중복되는 것만 체크를 해야 돼. 그게 연립 1차 부등식에서의 핵심입니다. 근데 뭘 통해서 하는 게 제일 편하다고요? 수직선상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뭐 앞에 있는 복소수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정도는 그 앞에 파트에 있던 내용들을 추가로 설명을 한 거고요. 오늘은 연립 2차 방정식과 그 다음에 연립 1차 부등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식들이 문제에 나왔을 때 내가 해결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풀이법에 대한 것들을 연습을 해야지만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문항들 이 파트에 대한 것들은요 미리 풀어보고 그리고 제가 다다음 시간에 그 유형 확인들 문제 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배운 내용들만으로도 유형별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복습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오늘 배운 내용도 결국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퀴즈로 나갑니다. 퀴즈에 답 달아주시고 다음 시간에 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